지금이 2021년 8월이죠. 어저께 다 판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기 전까지는 갖고 있는 거는 밖에 금융투자업체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어쨌든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미 팔았는데 뭐 그거 지금 얘기해서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판 주식 중에는 최근 사례가 좀 더 재밌을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다 판 주식이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어제 팔고 나서 복귀를 해봤어요. 왜냐면 책 앞에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딱 1년 동안 130% 정도 올랐어요. 2배가 넘게 올랐죠. 이게 어떻게 찾은 거냐? 저는 너무너무 쉽게 찾았어요. 왜냐면 이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작년 7월 24일 날 샀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저는 이 웨인 그레츠키라고 캐나다의 이 아이스하키 선수 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도 좋아하는데 그분이 아이스하키로서 이제 유명해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신 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퍽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퍽이 앞으로 갈 곳으로 달려간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때요? 지금 오른 거, 인기 있는 거, 나만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한 것 같은 거에 투자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반대로 투자해요. 근데 작년에 큰 화두는 코로나였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과거와는 다른 생활 양태를 보일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고 마스크를 벗을 것이고 다시 사람들과의 온정을 느끼는 행동들을 할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코로나니까 공연도 못해, 방송도 잘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주가를 하나 발견을 했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팬덤이라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팬덤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오빠들, 우리 언니들, 우리 누나들이 돈 못 버는 거를 못 봐요. 가장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오빠들이. 근데 내가 콘서트 가서 20만 원을 결제했어야 되잖아요, 매년. 근데 콘서트가 올해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냥 콘서트 못 여니까 주가 떨어져야 돼. 기업 가치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이 팬들은 내가 어차피 20만 원 쓰려고 했었지 이거 음반 써야 되겠다. 음반을 한 장만 사는 게 아니라 20장, 30장 사는 거예요. 근데 콘서트의 매출보다는 음반 음원의 매출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주가는 떨어져 있는데 이익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 된 거죠. 이때는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음반, 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도 생겨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카카오가 인수한 애, CJ가 인수한 애라고 여의도 매니저 치고 SM 주식을 개인 주식으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의도 페이버릿이에요, 이른바. 저는 이때 주식을 팔았습니다. 생각만 해가지고 투자를 하진 않고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지만 그 생각대로 이 회사가 움직일지 그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지금 이른바 저평가 영역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 아주 많은 분석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이 분야만 들어가면 이제 골치 아프고 머리 지끈지끈하니까 그냥 결국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야도 조금만 공부하면 가능하거든요. 물론 일반적인 재무회계 지식은 쌓아야 돼요. 그래서 회계에 관련된 주식책을 몇 권을 읽어보신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이 앨범을 몇 장을 내는데 그 몇 장의 앨범들이 얼마가 팔릴지를 알아야 많이 팔리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이 팔린 게 주가 대비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비교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애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였고요. 지금은 하이브가 된 당시에 방탄소년단을 갖고 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거의 10조 원이었어요.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론 방탄소년단 훌륭한 가수지만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팔건 아니면 보아가 앨범을 팔건 보아와 강타와 동방신기와 NCT가 팔건 그 팬이 아니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합산에 몇 장 팔린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방탄소년단이 파는 앨범 수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전체 가수들이 파는 앨범 수는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10배, 20배나 차이 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럼 두 번째, 이걸 엑셀에 두드리는 걸 하겠는데 얘네들이 앨범을 어떻게 판매했을까? 몇 장 팔았을까?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수집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이 가온 차트라고 팬들은 많이 아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오빠들이 앨범을 몇 시에 발매를 했는데 이게 초동 앨범이 몇 장이 팔려서 지금 몇 위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거기에 매주 들어가서 앨범을 다 셉니다. 우리나라의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가수들이 매주 나오는 앨범 장수를 다 세서 3개월치를 합쳐보면 그게 뭐라고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음반 매출액이에요. 그런데 일반 주식 투자자 여의도 아재들은 그렇게 잘 안 하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대, 뭐 에스파가 데뷔를 했대, 그러고 나서 실제로 회사가 오픈하고 뉴스거리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른 채로 지나갑니다. 근데 뉴스거리가 되고 회사가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아는 정보가 돼버리죠. 그때는 주식 투자자로서 실패한 정보 또는 성공하기 확률이 낮은 정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매우 발빠르게 그리고 물밑에서 열심히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제 수익의 비결이에요.